안녕하십니까? 책 기자입니다.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된 위기들을 총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감이 겹쳐지면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환율은 1,460원을 오르내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가계부채 문제를 간과하며 살아왔고 현실적인 경고들조차 무시한 채 오늘날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F사는 그동안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책을 논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오래 버티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2021년 초에는 경제학자들조차 그레이트 리셋을 각오해야 한다며 부채 문제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충격을 경고했지만 누구도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집값 상승의 광풍 속에서 퍼펙트 스톰과 회색 코뿔소와 같은 거대한 위기를 예고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열기에 휩싸인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며 달려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 정부도 현 정부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전 정부는 버블이 급격히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에 빠진 사람들조차 실수요자로 보호하며 가계 부채를 폭증시켰습니다. 전세 대출과 DSR 총 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 규제 예외를 남발하며 정책적 허점을 만들었고 이러한 실책들이 쌓이며 정권은 바뀌었지만 빚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는 고금리 시대와 맞물려 다시 부동산 부양책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곧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시 빚을 내어 집을 샀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심지어 전문직과 중산층조차 정부가 집값을 부양할 거라는 믿음으로 다시 빚을 내어 집을 사며 이른바 초연끌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정부는 허그HUG, 주택금융공사, LH 등 여러 기관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을 지탱했지만 그 대가는 더 큰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IMF 때와 달리 현재 가계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가계부채는 700조 원, 2014년에도 1,000조 원 수준이었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그 당시의 빚은 아담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는 성장률이 2% 이상을 유지했고 세계 경제도 안정적이었으며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우리의 수출 시장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빚을 갚을 능력조차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현재 대출 연체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체한 개인과 자영업자는 600만 명을 넘었고 연체 잔액은 5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카드론 잔액은 한 달 사이에 5천억 원 넘게 증가했으며 지역 농축협의 연체율은 10%를 넘어선 조합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단순히 부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제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임해 경매 신청 건수는 13만 건에 달하며 이는 2013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입니다. 특히 경기도, 부산, 서울, 인천 등지에서 경매 물건이 폭증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물건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을 믿고 모든 돈을 끌어모아 집을 샀지만 결국 감당하지 못해 경매에 넘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고환율로 인해 기업들은 단가를 낮추거나 계약을 보류하며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자금난에 시달리며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위기 속에서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60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소진하며 환율을 방어하고 있지만 외환 보유고는 이미 마지노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이 역시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한 조치일 뿐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올해 2조 원 이상을 부동산 시장에 투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물건을 구제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국민의 노후 자금을 자산시장 안정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는 한 경제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금리가 뉴노멀로 자리 잡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장리빚 전망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남은 건 50년 동안 갚아야 할 빚과 고갈되어 가는 국민연금뿐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위기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